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바우솔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죠. 근데 또 더운데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석사과정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중계동과 대치동 거쳐서 현재는 각인입시전문학원에서 이제 광문고 전담반과 수포구조대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1학기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1학기 시험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광문고 수학 선생님들이 오피셜로 띄워주신 거여서 거의 오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가 기말고사 등급 컷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선생님한테 좀 알아와 달라고까지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 그리고 이제 물어 해서 제가 등급 컷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만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도 겪어보셨겠지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에도 뭐 그렇게 쉬웠냐 그러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단순 계산이랑 그리고 뭐 단순한 타임어택을 넘어서 조금 모의고사 추론 형식을 좀 얹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조건들을 해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시험을 이제 제가 이 학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등급컷보다 한 5점씩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어려웠던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1등급 컷이 75점이 나오고 2등급 컷이 59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어쨌든 그동안의 광문고가 있을 것이고 지금 1학년,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광문고 1학년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심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심화 문제에 대한 학습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또 보시면 기말고사는 또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간고사에 비해서도 쉽게 나왔고 작년보다도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 기말고사가 조금 특징이 있는데, 원래 광문고는요 이제 뭐 최근 3개년치 이렇게 시험지를 한번 보시다 보면 보통 시험 문제를 내는 그 문제 비율이나 배점을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시험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됐는데 중요한 게 문제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제수를 늘리고 난이도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쉬운 문제들을 쳐내고 실수 없이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해놓고 킬러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광문고 수학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많은 인원수입니다. 근데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 입학할 때는 44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보니 자퇴생들이 좀 늘어서 지금은 431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상위 10%를 1등급이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등까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등급이라고 하면 약 146등까지 2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1등급, 2등급에 포진된 인원도 좀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 같은 경우로 보시면 이제 부교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부교재를 EBS 올림포스를 사용하는데 사실 굉장히 올림포스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올해 경향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냈다라는 게 저의 평가였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포스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변형 기출에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배점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오른쪽에 제가 문제 구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고사 때 객관식이 14문항 나왔고요. 6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이 4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3문항이고 각각 17점, 18점씩 이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스탠다드하게 광문고에서 그동안 가져가던 점수 틀이에요. 근데 기말고사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문제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객관식 문항이 늘었어요. 18문항이 됐고요. 그리고 배점도 늘었습니다. 68점이 됐어요. 그럼 이 3점을 어디서 뽑아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단답형 문항수가 똑같은데 단답형은 14점입니다. 즉 서술형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단답형에서만 점수를 옮겨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동일하게 3문항이 18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광문고 수학시험 문제의 킬러 문제는 대부분 단답형 3번과 4번에서 나옵니다. 즉 단답형이 어려워요. 근데 서술형은 단답형에 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문제 수도 보시면 단답형이 4문항이 나왔고요. 서술형이 3문항이 나왔죠. 그러면 서술형이 문제는 쉬운데 문제 수도 적고요. 배점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서술형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수학 시험 보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시험장에 가서 안 하던 짓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뻔히 정말 그런 순서로 풀어본 적도 없는데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나 서술형부터 풀래. 나 단답형부터 풀래.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요. 시험장은 내가 가장 익숙한 형태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연습해왔던 거를 거기서 펼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광문고 시험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1번부터 푸는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1번부터 푸는 거고 객관식도 마지막 문제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1번부터 쭉 순서대로 풀되 이제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생각이 안 나거나 이거 좀 복잡한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싶은 문제들은 제가 건너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답형도 3, 4번이 킬러 문항이니까 반드시 건너뛰어라가 아니라 보고 풀이 과정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 건너뛰어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메커니즘이 모든 과목이 똑같을 겁니다. 24문항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중에 18문항, 19문항에 해당되는 그 난이도 하에서 중상까지 있죠. 그거를 먹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점수를 깔아놓고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우리가 킬러 문제나 준킬러에 도전하면서 그 점수 위에 점수를 쌓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술형이 조금 배점이 크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한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1학기를 준비를 같이 했고 1학기를 진행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적중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쉬운 문제들을 적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보통 쉬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이제 중간기말을 제가 다 가져와서 자랑을 하자니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 욕심을 줄이고 이제 가장 최근 시험인 기말고사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광문고 1학기 기말의 16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합쳐서 낸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저희는 뭐 바우솔루션 레벨 1이나 2에서 정말 많이 봤던 유형이어서 많이 공부했던 유형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 두 문제를 그냥 합쳐놓은 문제거든요. 문자만 바뀌었고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제가 아까 서답형 3번에서 그리고 4번에서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기말 같은 경우에는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다만 3번이 조금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였을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정말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문자를 썼고 저기서 x1부터 x4까지 문자를 썼다. 문자만 바뀌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게 마지막 문제죠. 서답형 7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이거 뭐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냥 보시면 아예 문제 형식이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 또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만 문자가 좀 바뀌었고 숫자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총평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중간고사 총평 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한테 2000문제에서 3000문제 뭐 문제를 던져주고요. 거봐,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서 나왔지? 우리 교재에 다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교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고요. 이게 바우솔루션 레벨 2, 아까 보셨던 이 교재 있죠? 이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얇죠? 문제가 얇아요. 이게 이따가 제가 끝나고 원하시면 진짜 교재 상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수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강동구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강남 3구 빈출을 모아둔 기출서예요. 기출서인데 사실 영어로 치면 예를 들어 광문고 학생이 광문고랑 뭐 출판사가 다른 교과서의 학교의 기출을 풀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수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수학은 이 강동구 지역 내에 뭐 한영고, 강동고, 배제고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구 내에서 문제들이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최소 3개년치는 모든 학교 거를 풀어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풀기에 너무너무 많은 양이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걸 너네들한테 풀라고 하는 건 내 욕심인 거 알겠어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교재입니다. 제가 강동구 모든 학교들 기출을 5개년씩 깔아놓고요. 거기에서 제가 문제를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나올 확률이 높은 거, 그리고 빈출 문제들, 그리고 강동구의 스타일, 광문고의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강동구 기출을 모아둔 게 130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130문제가 어려운 문제들로 130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문제도 있지만 자주 나오는 유형, 무조건 나오는 유형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5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제가 총평 영상을 찍고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너네 이거 다 봐라. 너네가 진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부탁한 이 130문제만 제대로 공부했고 올바르게 알고 갔으면 시험이 아무리 어렵든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어도 너네들은 당황할 거 없이 다 풀 수 있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모의고사 기출을 합쳐봤자 200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하나로도 킬러 문제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학생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나왔지? 라는 게 궁금하시면 저희 또 유튜브에 총평 영상들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2학기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작년과는 조금 다르다. 작년에는 단순 계산과 좀 타임어택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아마 어머님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도 결국엔 암기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라는 건요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고요. 결코 킬러 문제나 변형 기출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뭐냐면 수학도요 쪼개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별로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한 바퀴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2줄 읽었으면 조건 하나 튀어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조건을 읽었으면 힌트가 하나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연습이 되어야만 문제가 쉬울 때는 어떻다 그랬죠? 빠르게 풀어야 된다 그랬죠? 풀 수 있다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우면요. 어머니들 킬러 문제가요. 어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뽑아오고요. 저 문제에서 저 조건을 뽑아오고 여러 문제에서 조건들을 뽑아다가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킬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정말 국어 문제 풀듯이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을 바로바로 뽑아내지 못하면 킬러 문제는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한 조건들을 연습하는 게 바로 이 바우솔루션 레벨 1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그런 유형들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교재 있죠. 그래서 이 기출서로 킬러 문제들 대비한다. 그리고 이 킬러 문제 대비를 한다고 해서 정말 뭐 몇천 문제 주면서 이거 다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선별한 문제들로 우리는 수업도 진행할 거고 이거 가지고 테스트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재로 킬러 문제 대비한다고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엔 이제 EBS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사용하죠. 그래서 시험 한 2주 전에 이제 올림포스라는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어려운 교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교재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우솔루션 레벨 1, 2 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사실 이 교재는 혼자서도 그냥 푸는 교재입니다. 다만 그걸 아이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올림포스 내에서 어려운 문항들, 고난도 문항들만 따로 뽑아서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올림포스에서 아무리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한들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들 변형하고 유형들 조금씩 변형해서 이렇게 변형 모의고사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학교별 풍이란 게 있죠. 그래서 광문구 기출 당연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기출에서 숫자 바꾸고 유형 바꿔서 유사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저라는 강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는 강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이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굉장히 학생들과의 신뢰를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이 신뢰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학생들과 단지 친하게 지낸다 또는 저 학생들과 사이가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저를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제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야지만 제가 내준 숙제를 불평불만 없이 해와요. 그리고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제시하는 공부법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수강 후기들인데 좀 짧게 읽어드리면요. 뭐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이 물어보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서 공부하면서 재미까지 챙길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더욱 믿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수업 자체가 뭐 예를 들어 3시간 반을 수업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3시간 반 동안 일방적으로 지식을 쏟아내는 수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념 설명을 해주고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줬으면 그 유형은 제가 공부한 거죠. 문제를 제가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과 그 유형에 딸린 유형들을 2분에서 3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 뭐 하느냐?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봐요. 문제를 외워서 풀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조건을 해석했는지, 아니면 노가다로 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틈에 학생들은 모르는 걸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자유로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때그때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많이 도움됐다라는 이런 후기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실 공휴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재량 휴업일 수도 있고 공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어머님들이나 저나 무슨 생각을 하시죠?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길 바라는데 실제 학생들은 어떻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약속과 강제성이 없으면 결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되는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온라인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동안에 뭐 수학을 해도 되고요. 다른 과목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수학을 한다면 수학적인 질문도 받아주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이 급하다라고 한다면 해도 좋습니다.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저희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사실 제가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긴 한데요. 최근에 받았던 이제 광문고학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셨던 내용인데, 뭐 땡땡이는 선생님이 최고 좋대요. 그리고 모든 과목 선생님이 선생님 같은 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강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자랑하고자 갖고 왔고요. 또 어머님이 카톡을 되게 잘해주신 게 위에서는 한창 제 칭찬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이제 요구사항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완벽한 카톡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스트랑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들이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요? 또는 왜 우리 아이는 수학이 늘질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답과 숙제예요. 저는 이 둘만 있어도 수학 성적은 수직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교재를 풀리시죠. 수학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면 교재를 사서 풀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0문제짜리 문제를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풀었는데 98문제를 맞추고 2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는 잘못 사신 겁니다. 물론 내가 아는 걸 연습하고 반복 숙달한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모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게 공부인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 오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요. 굉장히요. 이미 풀어봤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아는 문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틀렸던 문제라면 당연히 일주일 뒤에도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고요. 2주일 뒤에도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지 이미 풀었던 걸 뒤돌아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시험을 좀 자주 봅니다. 데일리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그날에 배웠던 내용 또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때로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대단원이 하나 끝났으면 그 대단원에 대한 내용을 시험 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오답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리고 시험이라도 있어야 시험 공부하려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씩 더 풀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테스트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게 실제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제가 이제 광문고 집중반 진행하고 있고요. 혹여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 뭐 하셔도 화요일, 일요일 반에 이제 연합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반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올림포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거나 광문고만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따로 시간을 빼서라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간표에 맞춰서 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특징이라고 하면 모든 수업마다 2시간씩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진행할 거예요. 조교 쓰거나 하지 않고 제가 직접 들어가는 클리닉이고요. 그리고 아까 숙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숙제에 대한 검사나 테스트나 재시험 그리고 숙제는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쌓인 질문들을 저한테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하니까 저희 수업에서 클리닉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오셔야 돼요. 저는 클리닉에만 지각을 해도 지각으로 출첵을 합니다. 반드시 오셔야 되고 클리닉을 결석하려면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수업, 그냥 5시간 반짜리 수업으로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그리고 짧게 뭐 30분에서 20분 간식이나 밥 먹을 시간 주니까요. 그런 부분만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학생별 피드백 문자인데요. 이제 저희가 뭐 데일리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내용으로는 뭐 진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날 나간 과제, 그리고 과제 완성도,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결과랑 재시험인지 통과인지까지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날 학생별 개별 피드백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집에서 우리 아이가 오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문자로 받아봐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 중에 이제 1학기 저희 결과가 나왔잖아요. 혹시 수학 1등급 어머님이 있으실까요? 2등급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인이라는 학원이 이제 수학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올해에서부터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받는 그 신규 유입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2, 3, 4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유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를 끝나고 그 학생들이 왔을 때 기말고사가 되면 굉장히 상승한 점수폭을 가져갑니다. 물론 광문고는 기말이 쉬웠지만 등수가 그만큼 올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었냐면 이제 뭐 1등급 어머님도 계시고 2등급 어머님도 계신데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등급의 자리 제가 조만간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2학기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